복지충전소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대선 충당금 설정 등입니다. 주 서울 개인택시 복지법인은 임대인 강과 계약 운영 중인 복지충전소 5곳 중 4곳, 강남, 개화, 노원, 신정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서 임차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각 충전소에 대해서 대선 충당금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나번 대선 충당금 설정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복지법인 외부 감사 실사 및 회계사 법률 자문 의견을 반영해서 대선 충당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강남은 감정평가액이 260억 5,796만 4,260원이고요. 선수의 채권 금액이 202억 6천만 원입니다. 조합의 보증금은 100억이고요. 이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선 충당 금액은 42억 205만 3,740원입니다. 두 번째, 개화의 감정평가액은 67억 4,924만 7,360원입니다. 선순위 채권 금액은 111억 원이고요. 보증금은, 조합의 보증금은 복지법인의 77억입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제 대선 충당금이 다 77억이 다 충당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노원 충전소는 감정평가액이 96억 7,446만 2,745원, 선순위 채권 금액이 136억, 보증금이 저희 조합 복지법인 보증금이 40억, 대선 충당금이 40억이고요. 신정은 그 감정평가액이 285억 4천만 66만 4,100원, 선순위 채권 금액이 210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조합 복지법인 보증금이 70억. 이 경우에는 대선 충당 금액은 없고요. 실제 그 금액이 좀 4억 9천여만 원 정도 남습니다. 북부 충전소는 감정평가액이 56억 7천만 97만 5,465원. 그 다음에 이건 보증금은 100억.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43억 2,900, 24,535원.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이 5개 충전소의 전체 감정평가액은 766억 9,329만 5,930원이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 금액은 660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보증금은 387억. 복지법인의 보증금은 387억입니다. 그래서 대선 충당금을 하게 된다면 설정 금액은 197억 4,041만 4,175원입니다. 그래서 대선 충당금이 설정을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97억 4,041만 4,175원이고요. 향후 대책 방안으로는 경매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해서 대선 충당된 임대보증금 채권을 회수를 하는 방법, 임대차 개인 자산 가압류 등 사전 보전 조치를 위해서 신용조사 실시 후 가압류를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이미 경매 개시에 따른 복지 충전소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 임대 보증금 인하 조정 및 계약 기간 만료 시에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 등이 향후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 진행되면 저희들은 배당 요구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순위 담보 설정했다가 왜 해지가 됐는지, 그 다음에 50억이 보증금이 100억으로 늘면서 왜 거기에서 담보 평가를 하나도 못했는지, 자산 평가를, 그 책임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조합자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신에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죠.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뭐 경매나 했던 충전소 강남, 개화, 신정, 노원 이 중에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곳이 개화 충전소입니다. 개화 충전소는 저희들이 전세권 설정을 7필지에다가 해놓았던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전세권 명의가 택시조합에서 복지법인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위가 3순위로 밀려서 지금 여러분들 아까 자료에 보지만은 이 경매 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돈들이 전부 다 지금 대선 충당금으로 돼야 될 손실로 지금 돼버린 상태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조합에서 이사의 결의나 뭘 근거로 그렇게
담보 설정을 해지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노원 충전소입니다. 노원 충전소인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 보증금이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그 담보가치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도 하지 않았고 담보 설정도 하지 않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이러므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0억 전체가 1순위가 2원, 2순위 2원에서 40억 전체가 다 날아갑니다. 전체 손실 잡힌 겁니다. 이거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리고 북부충전소 세 번째요. 북부충전소는 기존 50억 임대 보증금으로 있다가 100억으로 그 금액을 50억을 인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것도 담보 평가를 해서 100억을 올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평가도 하지 않고 올려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북부에 보면은 43억이 지금 대손 충당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액이 56억이지 이게 유찰돼 버리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그러려면 충당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복지법인 대표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향후에 해야 될 게 여기서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절차 과정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때 대한 부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할 때 저희들이 임대인이 자산을 감정을 해서 안 나오면 지금 신용조사를 못 찾으면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결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했던 분들한테 우리가 그걸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번 여기에 대한 행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은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세 가지 답변하시죠. 예. 개화 충전소는 기존에 11개 담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1개입니다. 10개가 아니고. 그 중에 그 김포항 가는 고속도로 건너편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2008년도경에 불상한 이유로 담보 설정이 해지됐습니다. 보니까. 그 이유는 좀 더 조합에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1월 15일 조합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나머지 10개 필지 모두를 일방적으로 담보를 해지해버립니다. 이유도 여전히 좀 불상의 부분이 있어서 조합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10개 중에 7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주유소 부지 하고 그 뒤에 문화주유소 그 주차장 부지 7개 부지가 7개 필지가 일방적으로 포기합니다. 그 담보 설정을. 거기가 주로 자산 가치가 높습니다. 그 도로변에 면해 있고 토주유소 있는 그 부지가 자산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땅값이 제일 높습니다. 그 나머지 3개 필지 지금 계약충전소 밑에 깔고 있는 주 메인 그 부지는 그 당시에 동시에 해지를 하면서 그 직후에 다시 재설정을 합니다. 신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순위에 있던 게 밑에 있던 3순위가 올라오고 우리는 오히려 3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개화충전소 11개 필지의 담보 설정이 해지되고 설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남아있었다면 아마 77억이 대부분 아마 담보가 유지되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지 않았던가를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 푼도 건질 수 없다는 게 지금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게 이제 감정평가의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개화충전소 이 건은 여기 대부분 분이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2014년도에 제가 영업기획부장으로 잠시 있을 동안 그 이 임대인 소유주가 그때도 무단히 여기 충전소 그 부지 7건 그러니까 토주유소와 연관된 부지 7개 필지에 대해서 그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세권이라는 게 이용권도 있지만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떤 채권에 대한 담보 물건으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77억이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를 보니까 담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7개 필지, 토유주소에 있는 7필지를 무단히 풀어달라고 좀 때렸었죠.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 뒤에 소송 한 6개 소송으로 소송 전쟁으로 번집니다.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소송 전쟁 속에서 힘들게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결국 버텼던 거죠. 그 11개 필지 자체를.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걸 2019년 1월 15일 날 조합이사에서 무단히 풀어주게 됩니다. 과연 이건 어떻게 풀어줬는데 해서는 좀 상세한 과정을 좀 검증을 거쳐가야 될 것이고, 동시에 그 당시에 복지법인 그 경영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방어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보완적인 조치를 요구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묵과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노원충전소는, 근데 노원충전소 40억은 2012년도 전에 이미 지금 현재 임대인인 사장과 그 부인 여사의 명의로 어떤 부지, 그때 한 14개 필지가 노원충전소에 그 충전소 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 필지 어떤 것도 사장 명의로도 그 부인 명의로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011년 그 당시에 40억을 임대차 보증금 명의로 주면서 어떤 설정도 하지 않습니다. 담보 설정을 아예 안 합니다. 다만 달랑 영수증 한 장을 받습니다. 권리관계가 불확실한 등기부 등본에 어떤 명의도 없는 사람한테 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왔던 게 노원충전소의 계약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들어오면 그 중에 7필지 한두 개 정도일 겁니다. 유씨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되는 게 생깁니다. 14개 필지 전체 중에. 그러면서 유씨가 사실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2011년도 당시에는 전혀 그 강씨도 유씨 명의로도 부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아예 담보를 설정할 수도 없었겠죠.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어떤 담보 설정도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 그 과정이 있었고요. 이것도 사실은 노원충전소 문제는 그 당시에 계약했던 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2017년 4월 1일자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맺죠. 조합하고 복지법인이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존 자산과 거래 현황, 거래 일반 자산들을 다 포괄적으로 양수합니다. 2017년 4월 1일자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노원충전소 이 무보정 상태인 40억 자체가 이렇게 회수가 힘들지도 모른다는 자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사유도 추후에 충분히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원충전소의 이러한 어떤 자산 회수 불확실성 자체가 사실은 이번에 결산에 제가 보고를 했지만 그 이전 2017 회계년도와 2018 회계년도에도 결산 보고를 다 했습니다. 공시 여부가 있고, 우리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산 500억 이상,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시해야 되고, 이 사실은 자산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은 공시 핵심 사안입니다. 이걸 2017년도, 18년도 회계년도에 왜 결산회계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부에 공시되는 법인은 그만큼 중요한 법인입니다. 주식회사로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의 많게는 우리나라 전 인구가 사실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주식의 정확한 그 위험, 자산 위험에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면 허위 공시가 되어버립니다. 허위 공시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해야 될 법률에 따르면 39조 1항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허위공시 자체는. 그리고 손해액의 총 5배까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이번에 197억 대손 충당을 쌓았는데 만약에 5배 같으면 985억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책임을 질 어떤 의사결정을 한 어떤 기관 혹은 개인들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물론 이거는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남아 있는 분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북부충전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충전소는 2010년도에 시작됩니다. 여기도 지금까지도 강씨 명의의 그 부동산 등기가 명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은 알겠지만 여기에는 그 박모 씨와 홍모 씨가 그 이전의 소유자였고, 그걸 강 사장이 매매 예약이라는 그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해 가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2010년 단계에는 가등기조차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을 때는 그
박모 씨와 홍모 씨의 위임에 따라서 강 사장이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고 하는데 여기서 최초에 이제 50억을 지급하게 되죠. 근데 일단 여기에 지급하는데 이때는 50억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박모 씨와 홍모 씨 재산 명의의 그 부지에다가 50억 건전항을 설정합니다. 그런 데서 출발했는데 그 단계에서는 뭐 명의가 다른 사람일 뿐이지 뭐 실질적인 계약 주체가 강 사장이 이었고 실질적인 부동산 등기상의 명의는 다른 사람이라는 부분이 문제는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권리관계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그 단계에서도 계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래 했고 문제는 2017년 8월경에 우리 복지법인이 출범한 지 4개월째 되죠. 그때 조합에서 양수를 하고 났습니다. 그 양수라는 건 여기는 자산 양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씨 명의도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이제 맺습니다. 그 박모 씨와 홍모 씨 명의로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또 강 명의로 이중적인 계약을 맺죠. 그래서 맺고 나서 8월 달경에 강 사장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걸 들어주게 됩니다. 50억을 정액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당연히 그 건전항을 설정합니다. 문제는 이게 그 당시 평가액이 50억 전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억을 정액시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산평가가 그 당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50억 전후였습니다. 50억이 못 미치든가 조금 넘든가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00억을 정액시켜주는 과정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복지법인의 그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복지법인이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부청소는 과도한 보증금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래서 제가 이 현상을 알고 등기부 분석, 그 다음에 이사회 그 당시 회의록, 뭐 다른 어떤 회의체의 의견, 복지법인에서도 어떤 자기들이 이사회 했으면 회의록을 다 제출받았고 다음 대회 보고해서 그게 왜 어떤 경위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대의원분들한테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조치는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손실이 다 나버리면은 지금 만약에 법적 위반이 명백하다면은 그 당시에 의결했던 분들 이게 이사들의 어떤 충실 의무나 어떤 선관 의무도 다 위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또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대의원에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그 따라가겠습니다. 예.